늦둥이로 태어나 저의 아버지는 고역제 베트남 참전 유공자이십니다. 이런 저의 아버지는 고역제 전후회에 자주 나가셨는데 박근혜가 대선운동 당시 찾아와 말하기,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의 자랑이시자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답니다. 청와대가 결국 광복절 특사는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아침 한 신문에 이런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광복절 특사 검토. 영화냐고요? 아닙니다. 광복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청와대가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대선 국면의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는 광복절 특별 사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국정농단과 그로 인한 지금 이제 수감의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이제 진심 어린 사과라거나 반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입원한 상태이고 이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할 때 또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예. 여권 관계자는 올해 말 신년 특사 또는 대선 직전인 내년 3.1절 특사에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5%인 저희 어머니를 대변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늦둥이로 태어나 저의 아버지는 고역제 베트남 참전 유공자이십니다. 이런 저의 아버지는 고역제 전후회에 자주 나가셨는데 박근혜가 대선운동 당시 찾아와 말하기,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의 자랑이시자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답니다. 그 후로 귀찮은 걸 싫어하시던 저희 아버지는 보장했던 권리를 위하여 서울로 올라가 대선운동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당선 후 현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얼른 돌아가셔서 역사 속에서 잊혀지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여름 병상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족을 걱정하였는데 박근혜가 꼭 약속을 지킬 거라며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박근혜가 4년 반을 약속을 안 지켰지만 남은 임기 동안 약속을 지킬까봐 희망하며 조기 퇴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전 우리 어머니를 능욕한 당신의 거짓말을 믿지 않기에 얼른 퇴진하기를 희망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지원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고역제 전후회가 토지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축구장 6개 크기의 위례 신도시 땅을 국가보훈처장 추천서 단 한 장으로 독점한 겁니다. 고역제 전후회 주택사업단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사업단인지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아직 오래돼가지고. 위례지구에서 민간에 공급한 땅 경쟁률은 300대 1, 500대 1까지 치솟기도 했는데 이곳은 사실상 수의 계약을 한 겁니다. 법으로 S건설이 거둔 이익은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7년 설립된 고역제 전후회. 10년 뒤 보훈단체로 승격되면서 매년 2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각종 수익사업으로 연간 1,000억 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단체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단체가 설립된 이후에도 회원들의 열악한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 저들만 쳐놓고 우리는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저들 먹으면 좀 기운놔줘야지. 좀 같이 먹고 살게 해줘야지. 저들만 얘기 호강하고 밑에 있는 사람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2015년 10월 15일 전 사무총장이 청와대 방문한 후의 지시. 한겨레, 경향신문 빼고 모두 실어라. 신문사 광고로 추측되는 상황. 우리는 그 무렵 고역제 전후회가 낸 광고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광고. 일지에 적힌 대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두 신문사를 제외한 6개 일간지에 이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당시 국정화 교과서 저지운동을 했던 운영위원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발간한 백서와 일지를 비교해보니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져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은 했던 거지만
굉장히 집요하게 권력의 힘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고 강행하려고 했던 의도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약간 소름 끼치기도 하네요. 많은 전후 회원들이 동원됐던 정치 집회들. 집회에 참가한 전후 회원들은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런데 갔다 오시면 왜 돈을 뭐 몇만 원씩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돈 받을 일이 없어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 주는 거는 이거 없어요. 100원짜리 하나 이거 없어요. 도시락 자기네들 싸가져서 먹고 그랬어요.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 각자 도시락 싸가지고요. 어머니도 같이 혹시 나가셨어요? 한두 번 갔어요. 같이 가서 머릿속 채우시러? 네. 전임 사무총장이 지시한 겁니다. 고엽제 전후의 정치 집회 동원 체계는 이렇습니다. 청와대나 국정원 등의 요청을 받은 전임 사무총장이 공문을 작성해서 전국 지부로 팩스를 보낸다고 합니다. 고엽제 피해자 14만여 명의 모임 고엽제 전후회. 우리는 이 고엽제라는 단어도 몰랐습니다. 조직을 장악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팔아서 자기네들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왔어. 정치 권력과 결탁해 전후회원들을 집회에 동원했다는 이들. 누가 도대체 왜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을까? 군복이품하고 완력을 행사하시고 그러면 일단 얘기도 잘 안 되고요. 좀 무섭기도 하고.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된 구엽제 전후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소리 내지 말라니까요. 왜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피해자한테 하는데 고민을 했으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